현대차 처음 만나자마자 성수동에는 차 가져오지 마세요 그랬거든.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고. 왜냐면 이 거리에서 즐기는 문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그 대표님 소개하고요. 그 필라멘트 앤코에 대한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사실 브랜드 컨설팅을 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, 저희가 사실 디자인을 하고 싶은 대상은 브랜드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들을 더 풀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제품 디자인 전공을 했었고 LG전자에서 핸드폰 디자인을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현대카드에 가서 브랜드 쪽을 좀 하고, 그리고 나와서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한 6년, 7년 차 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마침 이 장소는 요즘은 부캐가 있어야 된다는 시대라 부캐로 키웠던 프로젝트인데, 이제 프로젝트 렌트라고 해서 중소 작은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공간들이고요. 그러니까 렌트는 사실 정말 6평짜리 작은 공간 하나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뭐 개인 작업하시는 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, 사실 렌트라는 공간을 알렸던 건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평양 슈퍼마켓이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. 생각외로 사람들이 자꾸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팝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얻었던 공간이 이제 2호점, 바로 길 건너편에 마침 건물이 나와서 거기에 작은 공간 하나 더 얻고,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포린이 첫 번째 팝업을 했었죠. 그리고 지금 여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사무실 있던 공간이에요. 그래서 사무실로 쓰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면서 성수동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럼 2층이어도 팝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하고 팝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썼었고, 이번에 스튜디오 I가 각각 좀 하나는 랩이고 하나는 이제 뭐 페어링 테이블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어잖아요. 그래서 각각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던 게, 꼭 큰 공간에 여러 개의 이야기를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즐겁지는 않다.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3개를 쪼개서 서로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지게 하고 서로 다른 매장에 방문을 하는 경험을 하게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컨셉이었습니다. 주제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,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속 가능성을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아요. 어떤 의미냐면 작년 한 해 제일 이슈가 됐었고,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동감했던 책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였거든요. 너무 어려운 걸 저에게 강요한다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럼 오히려 환상이 돼버려요.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내가 인지하고 작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가 수준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일상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과정이었고, 그 첫 번째로 스튜디오 아이 스토어에서는 지속 가능성 기반의 뭐 리사이클이라든가 리유즈, 업사이클링 프로덕트의 브랜드들을 한 30-40여 개 정도 모아서 그것들만 파는 매장을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사실 그걸 한 장소에서 만나보는 것조차 모르면 당연히 사줄 수가 없고, 그 브랜드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세상을 좀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. 그 다음에 2호점 공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방문을 하셨을 때 그리팅을 하는 공간으로서 페어링 테이블이라는 카페를 연남동의 펠렌이라는 브랜드와 같이 콜라보로 만들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. 집 앞이어가지고. 아름답네요. 집 앞에 너무 부럽다. 가장 서울에서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비즈니스 중에 한 가지가 커피 산업이기도 해요. 서울에만 2만 개에서 지금 한 3만 5천 개 정도 매장이 있을 텐데, 그 매장에 하루에 쓰는 종이컵만 해도 몇 개였어요. 펠른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더 제대로 된 음식,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향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거의 안 써요.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음식과 제대로 된 요리, 재료에 대한 것들을 음미를 해서 먹으면 맛없고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관점에서 좀 더 클래식하고 아날로그한 서빙을 할 수 있는 커피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가 시작점이었던 거고요. 그래서 그 공간에서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공간인 거고요. 이제 여기가 이제 랩이라는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지속 가능성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나 강연, 토크들을 하는 공간입니다.
몇 년 전만 해도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이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. 근데 요즘은 별로 그 얘기를 안 해요. 왠지 아시죠? 싱글 오리진이라는 단어 안에 공정무역은 이미 다 녹아져 있는 말인 거예요. 근데 싱글 오리진을 간 게 공정무역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이게 비싸도 정말로 제대로 된 음식이고 좋은 커피야 라는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뿐이거든요. 소비자가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 구태여 만들지도 않아도 될 만한 쓰레기를 만드는 것들을 포기하고 좀 더 횟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걸 찾아나가는 과정만으로도 저희는 지속 가능성에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에센틱이라는 게 결국은 또 지속 가능성하고 굉장히 연결이 똑같죠. 있다고 네.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. 숙성역 내려서 오다 보니까 집 브랜드가 거기 건물 밀린 자리에 지금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, 물론 거기도 이제 집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그런 오프로드에서의 강점을 가지는 거고, 거기가 이제 폐허 같이 돼 있으니까 차 타보는 건데, 사실 스튜디오 아이는 이제 아이오닉 5란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공간이지만 사실은 차는 없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그런 게 직접 노출 안 되는 차원에서 두 가지, 그러니까 그 지프의 그 것과 좀 비교해서 렌트 공간에서 이제 아이오닉을 좀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좀 차이점, 그런 거 혹시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? 일단 가장 큰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. 사실 스튜디오 아이를 기획할 때 현대차 처음 만나자마자 성수동에는 차 가져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.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고. 왜냐면 이 거리에서 즐기는 문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희 사이즈도 그렇고, 그 다음에 거리에 차가 들어오면은 성수동에 어울리지 않는, 누가 봐도 아마 야 이거 젠트리피케이션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객을 푸시하는 마케팅도 있고 푸라는 마케팅도 있는데, 사실 차를 팔면서 차가 없다라는 건 철저하게 당겨오겠다는 뜻이에요. 자, 차를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차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네가 공감을 한다면 최소한 관심을 가져줘 라는 소비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. 지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맥도날드를 예를 많이 들죠.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맥도날드스러워요. 그들만의 방식을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집은 오히려 집답게 왔어요. 단 성수랑은 달라요, 이야기가. 저게 공터였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지, 저게 성수스러운 경험인가 라고 하면 오히려 집이 하드웨어 스토어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캠핑 스토어를 만들었다면. 그래서 푸시와 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이제 트렌디하고 좀 소비자한테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나 브랜드나 키워드나 뭐 제품 중에서 아직 뭐 입점이 안 됐지만 나중에 향후에 또 팝업을 해보고 싶거나 그런 브랜드가 있을까요, 혹시요? 저희는 모셔오고 싶은 브랜드들은 너무 많아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,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작년에 했었던 팝업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부산에 유명한 나무 공예 하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왔어요. 처음엔 긴가민가 하고 오셨는데, 그때 주말에 이제 카페 이든이라고 부산에 있는 커피 하시는 분을 모시고 같이 왔거든요. 그래서 금토일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. 이 나무를 커피 하시는 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, 부산 커피를 서울에서 마실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라고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, 생각외로. 그러니까 저는 부산이 부산다워야 돼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가 서로 교류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부산에 있는 컨텐츠를 빌려오고, 저희는 서울에 있는 컨텐츠를 좀 더 빌려주고, 이러한 시도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